37년. 37년을 며느리 뒷바라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에 손 얼어가며 김장했어요. 배추 200포기, 무 100개, 허리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담근 김치 절반이 며느리 친정으로 갔더라고요. 제 돈으로, 제 손으로 담근 김치를요. 엄마, 우리는 사위까지 데려와서 밤새 김장했어요. 근데 언니네는 얼굴도 안 비추고 김치만 실어 가잖아요. 이번 설날 민호네가 또 오면 이번엔 정말 모른 척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들려드릴게요. 11월이 되면 나는 늘 불안하다. 김장 때문이다. 올해로 65세. 시집 온 지 37년이 됐다. 그동안 김장을 몇 번이나 했을까? 세어보지 않았지만 좋기 30번은 넘을 것이다.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고 허리는 구부정해졌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관절이 시리다. 그래도 해야 한다. 나는 엄마니까. 단체 카톡을 보냈다. 애들아,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할 거야. 다들 시간 좀 내줄래? 미경이와 지혜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네 엄마, 태수도 데려갈게요. 저희도 갑니다. 현우 오빠도 같이요. 딸들은 착하다. 언제나 내 편이다. 그런데 민호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다. 엄마, 이번 주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라 지원이도 출장 간대요. 죄송해요, 유유. 가슴이 철렁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말이었다. 아들은 왜 이렇게 바쁠까? 아니, 정말 바쁜 걸까?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토요일 새벽 5시.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배추 100포기, 무신게, 재료비만 80만 원이 들었다. 내 노령연금 2달치다. 6시에 미경이와 지혜가 도착했다. 사위 태수와 현우도 함께였다. 어머니, 배추 다 내렸어요. 무도 씻었습니다. 나는 고마웠다. 저 사위들이 왜 내 일을 도와야 하나. 남의 집 자식들인데. 오후 내내 김장을 했다. 미경이는 배추를 절이고 지혜는 양념을 만들고 나는 버무렸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저녁 7시. 김치통 40개가 완성됐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시며 딸들을 바라봤다. 손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올해도 오빠네는 안 왔네요. 가슴이 찔렸다. 바쁘대잖니. 회사 일이 급하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근데 김치는 매년 제일 많이 가져가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들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 일주일 후 일요일, 민호와 지원이가 왔다. 어머니, 김치 다 익었죠? 저희 가져갈게요. 나는 준비해둔 김치통 20개를 내줬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20개였다. 민호네 가족 3명이 1년 먹을 양이다. 엄마, 죄송해요. 이번엔 정말 바빠서. 괜찮아. 조심히 가거라. 차가 떠나는 걸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때 2층에서 미경이가 내려왔다. 또 20통. 우리는 10통씩인데 나는 모른 척했다. 아들한테 많이 주는 게 잘못인가. 나는 그냥 엄마일 뿐인데. 이틀 후 핸드폰에 알림이 계속 울렸다. 가족 단톡방이었다. 엄마,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빠네는 손 하나 안 대고 20통 가져갔는데 저희는 하루 종일 일하고 10통밖에 못 받았어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게다가 김장 비용도 오빠네는 한 푼도 안 냈잖아요. 배추값만 80만 원인데요. 가슴이 답답했다. 애들아, 오빠가 바빠서 그런 거야.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형님네는 안 오셨어요. 근데 김치는 매년 제일 많이 가져가십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제 아내는 새벽부터 와서 손 다 부었어요. 이게 공평한 건가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사위들까지 나를 원망하는구나. 나는 뭘 잘못한 걸까? 2주 후 친구 말순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순자야, 너희 며느리 친정 쪽에 사는 내 조카가 그러는데 너희 며느리가 친정에 김치 엄청 나눠줬대. 뭐라고? 조카가 며느리 친정오빠 집에 갔다가 봤대. 김치 냉장고에 김치통이 똑같은 거로 10개나 있더래. 며느리가 자기가 담갔다고 자랑했대.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10개? 내가 준 게 20개인데 절반을 친정에 줬다고? 그럼 민호네는 뭘 먹고 살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찬물에 손 얼어가며 허리 끊어지게 담근 김치를 며느리가 남의 집에 줬다고? 자기가 담갔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는 그날 저녁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혹시 지원이가 김치 친정에 좀 줬니? 엄마가 많이 주셔서 몇 통은 줬을 거예요. 왜요? 몇 통이 아니라 10통을 줬다더구나.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손 얼어가며 담근 김치를 엄마, 그게 지원이 친정도 어려우니까. 그럼 지원이 친정 식구들은 왜 안 와서 김장 안 도와줘? 왜 우리 딸들과 사위들만 고생해야 돼?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눈물이 났다. 나는 뭘 위해 김장을 한 걸까? 다음 날 미경이와 지혜가 찾아왔다. 표정이 차가웠다. 엄마, 저희 결정했어요. 내년부터는 김장비를 1분의 1로 나눠요. 3남매니까 배추값, 재료비 다 합쳐서 3등분. 오빠네가 김장비 안 내면 저희도 안 와요.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애들아, 그래도 오빠는 바빠서 바쁘면 돈이라도 내야죠. 우리는 시간도 내고 몸도 쓰고 사위까지 데려왔어요. 근데 오빠는 뭘 했어요? 김치만 20통 싹쓸이해 갔잖아요. 엄마는 왜 맨날 오빠만 감싸요? 저희는 딸이라서 당연히 일만 해야 돼요. 사위들은 뭐예요? 공짜 노동력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들 말이 다 맞으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민호도 내 자식인데. 며칠 후 지혜가 내게 핸드폰을 보여줬다. 며느리 지원이의 인스타그램이었다. 김치찌개 사진 아래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샵집에서 담근 김치, 샵엄마표 김치찌개, 샵정성 가득, 샵 건강한 한 끼. 친정엄마가 손수 담가주신 김치로 끓인 찌개. 역시 엄마 김치가 최고예요. 나는 숨이 막혔다. 친정엄마, 내가 담근 김치를 친정엄마가 담갔다고? 37년 시집살이 하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찬물에 손 얼어가며 허리 끊어지게 담근 김치를 며느리는 친정엄마 거라고 자랑하고 있었다. 엄마, 봤죠? 이게 며느리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나는 눈물이 났다. 배신감이었다. 나는 며느리를 믿었는데 며느리는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아들 집으로 갔다. 현관문을 열자 김치 냉장고가 보였다. 김치통이 5개밖에 없었다. 민호야, 김치가 왜 이렇게 없니? 20통 줬는데. 그게 저희가 많이 먹어서. 거짓말. 20통을 한 달 만에 다 먹을 수는 없다. 그때 지원이가 나왔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전화하시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원아, 김치 친정에 많이 줬다며? 지원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저희 친정도 김장 못 하거든요. 어머니가 많이 주셔서 좀 나눠드렸어요.
10통을? 내가 준 게 20통인데 절반을 가져갔어? 그럼 너희는 뭘 먹고 살아? 저희는 사 먹으면 되죠. 요즘 김치 사 먹는 집 많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며느리는 내 김치를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냥 공짜로 얻은 거니까 남 주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거구나. 그럼 처음부터 10통만 달라고 하지. 왜 20통을 가져가서 남의 집에 나눠줘? 엄마, 지원이 친정도 어려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뭘 더 이해해? 너희는 손 하나 안 대고 돈 한 푼 안 내고 김치만 가져가서 남 주면서 자기가 담갔다고 자랑해. 그게 이해가 돼? 나는 문을 박차고 나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미경이와 지혜가 찾아왔다. 엄마, 저희 결정했어요. 내년 김장은 우리끼리만 해요. 오빠네는 부르지 마세요. 맞아요. 오빠네는 빼고 우리 5명이서 김치 30통만 담궈서 우리끼리 나눠 먹어요. 그래도 민호는 내 아들인데 저희도 엄마 딸이에요. 근데 엄마는 왜 맨날 아들만 감싸요? 딸들이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엄마, 저희 사위들 얼굴이 있어야죠. 매년 밤새 일하는데 며느리는 놀다가 김치만 가져가서 남 주고 자기가 담갔다고 자랑해요. 이게 말이 돼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딸들도 맞고 아들도 내 자식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그냥 엄마일 뿐인데 설날이 왔다. 민호와 지원이가 왔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혹시 김치 좀 더 있어요? 저희 다 떨어졌어요. 그 순간 나는 폭발했다. 없어. 네? 엄마, 냉장고에 있잖아요. 그건 미경이랑 지혜 거야. 너희 줄 김치는 없어. 어머니, 작년 설날엔 주셨잖아요. 작년엔 내가 바보였지. 이제 안 줘. 니네 친정에 가서 얻어먹어. 그때 미경이와 지혜가 도착했다. 거실에 3남매와 배우자들이 둘러앉았다. 나는 숨이 막혔다. 내 자식들이 서로 원수처럼 노려보고 있었다. 오빠, 내년 김장비 300만 원 3등분 할 거예요. 오빠 내 몫은 100만 원. 100만 원. 김치값이 왜 그렇게 비싸? 배추값 80만 원. 재료비 50만 원. 인건비 170만 원. 우리 5명이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1인당 하루 인건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어요. 가족끼리 인건비를 받아요? 그럼 형수님네는 가족 아니에요? 매년 공짜로 김치 20통씩 가져가면서요? 게다가 친정에 10통 퍼주고 자기가 담갔다고 SNS에 자랑까지 하셨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시어머니가 준 거 내가 어디 주든 내 맘이지. 엄마가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담근 거예요. 우리 노동력으로 만든 김치를 언니가 훔쳐간 거라고요. 나는 숨이 막혔다.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김장 때문에. 내가 가족을 위해 담근 김치 때문에. 야, 훔쳐갔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오빠는 손 하나 안 대고 돈 한 푼 안 내고 우리가 밤새 일한 결과물을 가져가서 남 줬어요. 이게 훔치기 아니면 뭐예요? 나는 끼어들 수밖에 없었다. 지원아, 난 20통 줬어. 내가 10통 친정 준 건 내 허락 없이 가져간 거야. 그건 훔친 거 맞아.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너희가 먹으라고 준 거야. 남 주라고 준 게 아니야.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저희 보고 어쩌라고요? 처음부터 10통만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김장 와서 도와주든지 돈이라도 내든지. 넌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져가기만 했잖아. 민호는 지원의 손을 잡고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주저앉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일 후, 민호에게서 카톡이 왔다. 엄마, 누나들, 저희는 이제 가족 모임 안 나가겠습니다. 명절에도 안 갈게요. 김치 문제로 이렇게까지 싸우는 가족이랑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는데 제가 왜 거기 가야 하나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아들이 나를 버렸다. 민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 얘기하자. 익십. 아들은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하루 종일 울었다. 그날 저녁, 미경이와 지혜가 찾아왔다. 엄마, 우리 말이 틀렸어요? 아니야. 너희 말이 맞아. 근데 민호는 내 아들이야. 저희는 뭔데요? 저희는 엄마 딸 아니에요. 왜 맨날 오빠만 감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는 매년 새벽부터 와서 일했어요. 사위들까지 데려와서 고생시켰어요. 근데 오빠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져가기만 했잖아요. 알아. 다 알아. 근데 난 엄마야. 자식이 다 소중해. 그럼 엄마는 오빠 편이네요. 알겠어요. 저희도 이제 안 올게요. 엄마, 오빠랑 둘이 잘 사세요. 딸들도 나가버렸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손주 준호가 너무 보고 싶었다.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손주 학원 앞에서 기다렸다. 준호야,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때 지원이가 달려왔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손주가 보고 싶어서. 우리 애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민호 오빠도 싫어해요. 지원아, 제발, 나 잘못했어. 어머니가 저를 도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원은 준호의 손을 잡고 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주마저 빼앗겼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김장 시즌이 다시 왔다. 나는 혼자 작은 김치 냉장고를 샀다. 배추 20포기만 주문했다. 혼자 담그는 김장. 새벽 5시. 나는 부엌으로 갔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37년 가족을 위해 김장했는데 이제는 혼자네. 핸드폰에 알림이 왔다. 미경의 SNS였다. 샤브리끼리 김장, 샵자매 김장, 샵 시어머니 없이 더 편해. 올해는 우리 5명이서 김장했어요. 시어머니 눈치 안 보니 너무 좋네요. 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또 알림. 민호였다. 엄마, 저희 이사 갑니다. 주소는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김치통을 놓고 주저앉았다. 김장, 겨우 김장 때문에 내 가족이 다 떠났어. 혼자 김장하는 나,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그냥 엄마였을 뿐인데 저는 지금도 혼자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아직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가족은 혹시 어떠신가요? 저마다의 사정과 오해, 서운함이 쌓여도 결국 우리는 한 가족이기에 더 깊이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공감과 위로,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남겼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